저는 여기 오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기는 밀양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따지고 보면 다 같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니까 그 밀양에서 10년 있었고요. 그럼 부산 와서 10년 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출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지역이 저하고는 정말 인연이 깊은 곳이고, 그래서 또 예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출가자는 자기 고향에 가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저는 또 불교를 본격적으로 배운 게 부산에서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부산대학교 그 불교 학생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연합회, 부산 불교학생 연합회, 아마 대불련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죠. 연합회 활동을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는 출가하기 전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그 부산, 대불련 부산지부 연합회에서 그 1년 6개월을 또 교화부장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주위에 있는 또 큰 스님들이라는 큰 스님은 또 다 찾아다니시면서 또 왜냐면 법사로 모셔야 되니까 그죠. 교화부장 소관이니까. 예, 그래야 한다고. 특히 김해는 김해 은하사에 옛날에 영구함, 지금도 영구함 있죠. 그죠. 네. 영구함에 화엄 스님이라고 정말로 훌륭하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한테는 스님들 와서 법문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못 모시면은 법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도저히 모실 스님이 없으면은 은하사 뒤에 연구함이, 그때는 김해 어딥니까? 저 밑에서 완행 타고 어딘가 모르겠어요. 내려가지고 연구함까지 빨리 걸어 올라가도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렇게 와서 스님한테 사정해서 또 모셔와서 법회도 하고 했던 그런 얘기는 저하고 그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부산뿐만 아니라 김해는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와서 제가 어디 딴 지역에는 가서 이래저래 법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많이 돌아다닌 셈입니다. 근데 여기 경남, 특히 부산에는 오라 그래도 제가 안 올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대불련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좀 말 몇 마디 건너가면 다 선배, 동기, 아니면 후배 이래 됩니다. 누구 하면 벌써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제 미천을 너무 잘 아는 곳이 돼가지고. 그래서 출가자는 자기 고향에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게 해서 안 오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이 이 장류에 또 자리를 잡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림스님도 작년까지는 건강이 영 안 좋아가지고, 법회나 강의를 할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또 미얀마 가서 또 수행도 하고 그러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류에 자리를 잡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장류에서 우리가 배운 만큼, 그리고 우리가 번역한 만큼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또 대림스님 칠북인가 그 고향이라 그랬죠. 예, 옆에 그러니까 다 요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지역, 정말로 불교하고 인연이 깊은 이 지역에 우리가 아는 만큼 그래도 말년에 좀 해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예, 저도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건강이 좀 시을이어서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고향에 안 간다 이런 거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인연이 닿는다면 저도 딴 데 가서도 그죠, 온갖 법회도 하고, 특히 서울이나 전 딴 데 가서 하면 경상도 말하면 신경 많이 씁니다. 저는 또 급해가지고 하다 보면 경상도 말로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출신 저런 분들은 제 이야기를 3분의 1밖에 못 알아듣겠다 그럽니다. 지금 10년 이상을 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 출신들이 서울 올라가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 좋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내용을 몰라서 모르지, 말을 못 알아듣는 건 하나도 없다고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딴 데 가서도 하는데,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근본도량이 있는 이 장류에서 강의를 할 인연이 되면은 꼭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리는 제가 써야 될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원장 스님이 쓰셔야 될 자리입니다. 계급도 원장 스님, 지도부사보다 원장이 높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이제 미천이 슬슬 나오겠지만은,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중요한 번역은 우리 또 원장 스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청정도론이 앞으로 여기 뭐 2년 되면 뭐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뭐 5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은 청정도론은 반드시 여기서 꼭 이런 기회를 해서 예, 강의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청정도론을 우리도 그 번역하신 분이고 그래서 특히 교학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졸가를 잡고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서 제보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하고 그죠? 뭐 한 꼭 내년까지도 되면 또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강의나 법회는 다음에는 우리 원장 스님 모시고 예, 그렇게 꼭 하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이 강의도 원장 스님이 해야 되는데 예, 원장 스님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12번 올해는 하는 거로 예, 그렇게 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서로는 많이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 이렇게 특히 경상남도 이 부산 뭐 김해는 뭐 부산이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제가 불교를 배운 이 지역에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조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법회를 하면서 그죠? 강의를 하면서 예, 뭐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그럼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안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 스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특히 우리 원장 스님이 저도 뭐 100% 동의했고요. 왜 여기 장류에다가 우리 근본 도량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하는 거입니다. 이 장류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한국에서 이 장류가 불교의 초전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는 고구려 시대 때 그죠? 그 소수리왕 그죠? 그때 그러니까 서기로 따지면 372년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이 한반도에 들어온 거로 우리 역사책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배웠는데 우리가 그 야사라 그럴까요? 그 일종의 그 뭐 설화라 그럴까? 그런 거로 내려오는 거로 보면은 이 장류가 김해 장류가 불교 초전지로 봐야 됩니다. 뭐 김해 계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해는 옛날에 그 가락국 시대 때 그죠? 그 김수로 왕께서 처음 이제 그 가락국을 그걸 하셨을 때 그때 왕비였던 분이 허황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인도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그죠 정사로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0% 믿어야 되냐? 그건 저도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그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우리 일종의 전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여기죠.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와서, 그죠?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호황옥 왕비께서, 그죠? 오실 때 혼자 오신 게 아니고, 물론 여러 수행원들과 같이 왔겠죠. 특히 그 중에 오라버니가 되는 장류 스님이라고, 우린 장류 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상이란 말은 스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류 스님이 오라버니셨고, 그죠? 그 장류 스님하고 같이 와서 이 김해 지역 여기에 불교를 전파하신 분으로 그렇게 지금 이 지역에서는 다 그게 우리가 통하고 있잖아요. 장류사나 어디 있는 유적지를 보면 무슨 석탑이 파사석탑 그걸 보면 그죠? 그 돌이 지금 한국에서 나는 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전설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는 것, 그죠? 그다음에 장류화상의 장류스님의 그죠? 장류스님이 불교를 그죠? 전해준 그거를 기려서 특히 김해에서도 바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이 있는 바로 이곳을 우리는 장류라고 한다는 것, 그죠? 그래서 장류는 한자로 쓰면 길장자에 있을 유자를 쓰면 되죠. 오래 있는다. 우리 불교식 표현하면 오래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류는 정말로 이거는 초기 불교하고 딱 어울리는 저는 그런 표현으로 봅니다. 자, 초기 용어로 쓰면은 장은 오래라는 말은 찌람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머문다는 말은 티띠를 씁니다. 칠판에 좀 어색한데요. 티띠는 머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래 머뭅니까? 우리 이제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죠? 우리가 스님들이 항상 법회를 할 때든지 책을 낼 때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옛날에
그 청정도론이나 주석서 같은 데서도 다 그거 나옵니다. 찌란, 티탄뚜, 로가스민, 삼막, 삼붓다, 사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뭔가 하면 찌란, 티탄뚜 이게 찌란, 티티입니다. 찌란, 티탄뚜 이게 뭡니까? 오래 머물기를 이 말입니다. 그죠? 어디에? 로가스민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무엇이? 삼마, 삼붓다, 사사나면 부처님의 교법이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로 하면 이 세상에 부처님의 교법이 오래 머물기를 이것이 우리 초기 불교 때부터 스님들이 특히 부처님 돌아가신 난 후에 그죠 정통 상자부 불교에서 스님들이 발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 교법이 오래 머물기를 이게 바로 옮기면 장류잖아 그죠? 이거 왜냐면 이때까지는 장류를 불교식으로 해석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근데 우리는 그죠 뭐 댐스님이나 저나 그죠 꼭 뭐 저는 앞으로 가면 이제 자랑을 억수로 합니다. 듣고 뭐 전부 지 자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첫날에서 제가 지금 말 조심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처음엔 자랑을 안 하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살짝 자랑하면 우리는 초기 불교를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죠? 다 인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거 너무 심한 자랑인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류라는 이 말을 초기 불교의 용어 있잖아요. 빨리 용하고 딱 배대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장류는 오래 머문단 말이죠. 제가 거짓말 하잖아요. 길장자에 있을 줄자는요. 오래 있는다. 불교식으로 오래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래 머문다는 게 스님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 사람들 그 이름이 아니고 스님 이름입니다. 그럼 이 스님 이름이 장류였을 때는 뭐를 예를 들어서 은사 스님이 장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면 그 은사 스님이 무엇을 발언하고 지어 주었을까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스님이 이 멀리 그죠 한국 인도에서 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죠? 이 배를 타고 한국에 왔을 때는 뭐를 발언하고 여기 왔을까요? 뭐를 발언하고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뭐를 발언했을까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찌란, 티탄뚜, 로가스민, 삼마삼부다.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이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그죠? 우리 정통 상자부에서 있을 동안 지금도 발언하는 발언문입니다. 우리 책 번역했는데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역자 서문인데 맨 마지막 보면 딱 그렇게 해놨습니다. 증거를 들이대시오 하면 책 바로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류 스님의 발언이 뭐였을까요? 예. 이 세상에 주립시다. 이 한반도에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저는 이것을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 조남이 그죠? 장류 스님이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저는 절대로 하나도 틀린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세상의 그걸 보면 불교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죠? 할 말은 없는데 장류 스님도 스님이고 저도 스님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객관적으로 딱 봅시다. 이 대한민국에서 불교가 어디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거는 경상도 밖에 없습니다. 밖에란 표현에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저는 어쨌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저 지역 감정 조장시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살기로는 지금 실상사라는 곳에 삽니다. 지금 10년째 너무 좋아서 실상사가 지리산 아시죠? 그죠? 그런데 뭐 함양 옆이지만은 또 4km만 가면 그 마천입니다. 마천은 경상도 땅입니다만은 그건 전라도 땅입니다. 그죠? 전라북도 행정구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역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도 쪽에 가면은 불교는 막 거의 지금 그 유적지만 남아있죠. 그죠? 오래된 그 고찰들, 국보, 보물 이런 것만 있지. 불교가 진행되는 거는 거의 지금 다 사고로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권 있잖아요. 서울하고 경기, 저쪽 인구가 우리나라 반이 넘죠. 5천만 잡으면은 2,500만 이상이 지금 서울, 경기 그 좁은 땅에 삽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도 보면은 불교가 갈수록 교세가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뭐 기독교가 세진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사람 자체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출가자로서 있잖아요. 이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잘 사다 보니까 종교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뭐 앞으로 뭐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죠? 만일 종교가 절대자에 귀의하는 거라면은, 왜냐면 종교를 절대자에 귀의하는 걸 보기 때문에, 요새 세상에는 그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절대자에 귀의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죠? 기술 입국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쪽 출신 대통령께서, 그죠? 뭐, 우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어디에 나온 소리입니까?
그렇죠. 국민교육 현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 뭐 10몇 위 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의술 있잖아요. 의술도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든 뭐 가도 안 빠지는 그런 선진국이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절대자에 의지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에 뭐 젊은 사람들이 어디 뭐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 드뭅니다. 더군다나 절대자에 뭐 메인다에 할까요? 첫 번이라서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몇 번 지나면 막 쭉 갑니다. 그런 그때 오늘 처음이니까 그죠? 그런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불교 교세가 약해지니까 딴 교세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건 벌써 한 20, 30년 전의 이야기고요. 한 10년 전부터는 이미 한국에서는 종교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푹푹푹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지금 불교가 남아있는 셈입니까? 예. 이게 어찌된 판지, 그죠?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경상도 쪽에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스님은 전라도 쪽에서 와갖고 남북을 이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경상남도 지역, 그 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요 양산, 김해, 그죠? 요 밀양, 그죠? 요 마산, 이제 마산 진해 창원 하나가 됐으니까요. 창원, 결국은 요 지역이 불교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바로, 그죠? 제식으로 갖다 붙이자면, 그죠? 이 장류화상이 처음 한국에 불교를 전해가지고, 그게, 그죠? 우리 설화에 내려온 거를 따지면 요새 위키 백과사전이 있는데 인터넷에 여러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 설화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AD 62년경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 북방 전래설인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그죠? 고구려로 불교 들어왔던 372년보다 무려 300년 이상이 앞선 시기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중국에 불교가 언제 들어왔나 하면은 한나라 시대 때 AD 65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은 62년이니까, 그죠? 무려 중국보다도 3년이나 불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이름이 또 그렇게 불교를, 그죠? 이 땅에 전해주신 스님 이름이 또 장류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죠? 우리 불교 신자로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류 스님이 이 땅에 와서, 그죠? 불교를 전파하시면서 발언이 뭐였겠어요? 이 땅에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저는 이렇게 발언했다고 감히 그렇게 철떡같이 믿습니다. 저같이 조그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물기를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그죠? 처음 불교를 전한 장류 스님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발언, 그런 영향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이 있잖아요. 경상남도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죠? 이 지역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불심이 제일 센 곳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뭡니까? 저는 항상 지금 스님들한테 어디 가면 자랑하는 게요. 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았고 쫓겨나갈 뻔 하다가 위에 딸만 서 있놓고, 그죠? 쫓겨날 뻔 하다가 안 쫓겨나려고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외갓집은 심리 떨어진답니다. 우리 외갓집 대감사라고 오래된 고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안 쫓겨나가려고 가서 부처님한테 싹 빌어갖고 저를 낳았답니다. 이거는 모태신앙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그래갖고, 그래서 낳기 때문에 출가를 한다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는데도, 왜냐면 그 빌어가 나니까, 절에 가는갑다, 이렇게 포기가 조금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출가한 것도 그렇고요. 제가 학교 공부한 것도 그렇고 불교를 배운 것도 그렇고 다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는 항상 이 자랑을 했는데, 그죠? 이제 드디어, 그죠? 이 장류 스님이 불교를 전한, 우리 전에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요 배 타고 요까지 오셨다고, 그죠? 옛날에는 여기 바다라고 그러셨죠, 그죠? 그리고 요까지 오셨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 유서 깊은, 우리 장류 스님의 원력이, 그죠? 담겨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초기불전연구원이 설립, 그죠?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장황해졌습니다만은, 그죠? 저희들이, 그죠? 그러면은, 이 땅에, 부처님 정법이 오래 머무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떤 게 정법입니까? 불교는, 예, 이제 오늘부터 계속 하겠지만은요, 교재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입니다. 법은 우리 담마라,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그러죠. 산스크리트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고 인도에서 제일 중시하는 제일 성스럽게 여기는 단어가 사실은 이 다르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불교에서도 그죠. 특히 불교에서는 이 담마를 그죠. 저는 이제 빨리식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담마를 근본 어뜸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법이 있어야 그곳에 부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류화상이 뭐를 발언했을까요? 저는 장류 스님의 발언은 부처님의 교법이고 그 교법은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오래 머물기를 발언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법입니다. 법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법은 바로 부처님이 남기신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그걸 삼장이라 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 이랍니다. 그 3장이 적혀 있고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은 그 부처님의 원음인 그 빨리 3장을 한글로 완역하겠다는 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지금 한 1, 2년 동안 남대로 그 작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요부터 해서 요 뒤에 보면 전부 그 경전 찍어놓은 겁니다. 그 저 창고에 가면 요 장류가 됩니까? 그 창고에도 책이 가득가득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좀 뭐 일찍 오실 분들은 그죠? 뭐 책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죠? 들어오시고 저 가서 구경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좀 친숙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장류화상이 그죠? 오래 머물기를 발언한 것은 바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건 부처님 정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12번 강의는 바로 이 부처님 법에 그 초기 불교의 생명인 이 법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 이야기는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첫날에 다 해보면 안 되지, 그죠? 이제 오늘 빼고 11번 앞에 기회가 있으니까, 두고, 제 주특기가 뭡니까? 제 주특기가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은 좋게 말하면 반복학습이고,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반복학습이 뭡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로 끝나면 그거 까고 반복학습을 안 갑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말, 또 하고, 두고 보십시오. 그 12번 할 때까지 제 나름대로 좀 기본 꼭 우리 불자님들께 전해드려야 될 그거는 제가 좀 12번 해서 계속 반복학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늘 혹시 그죠? 제가 말씨를 못 알아듣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죠? 말씨는 마음 너무 익숙할 겁니다. 그죠? 아마 저도 여기 오니까 막, 너무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그죠? 조금 생소하다. 이제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2번, 3번, 4번, 5, 6번 좀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죠? 제가 또 하는 그 악센트까지도, 그죠? 억양까지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 익숙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그죠? 속된 말로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제 주특기는 반복학습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복학습인데도 못 알아듣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진짜 수준이 높습니다.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디서 들었죠? 그러려니는 서울말인데, 서울말에서는 그래야 되고요.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거니, 이래 해야 됩니다. 저거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딱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그렇거니, 이래 하십시오. 그렇거니 하고, 2번, 3번, 4번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겠으면은, 옆에 분들한테, 그죠? 도반된 분들한테, 그죠?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우리 원장 선생님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직접 질문하기 뭐 하다 하면, 그죠? 전화를 하셔도 되고, 우리 또 초기불전연구원 카페도 있습니다. 아마 불교 카페로서는 꽤 회원수가 많습니다. 지금 7,3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 안 됐겠죠, 그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몇 번 지나면,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랑입니다. 나중에는 자랑하면서 지금은, 이거 제 자랑인데 이런 말이라도 하지, 그죠? 나중에는 이런 수사도 안 하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자랑해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죠? 뭐 반복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나와도 마음 편하게 계십시오. 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거니 이래 하시면 됩니다. 혹시 서울 분들이 있으면 그러려니 이거 제가 발음 잘 안 돼요. 그렇거니라면 발음 잘 되는데요. 서울 가서 그렇거니라는 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이런 게 혀가 안 돌아가요. 이상하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헛소리는 또 다음 천천히 하도록 하고 그죠? 할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부터 그죠?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초기 불교 입문이라 되어 있고 그죠? 목차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죠? 12번에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다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년에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목차 보시면 제일 앞에 페이지 목차 보시면 되겠지만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 초기 불교 일반 되어 있고 그죠? 제2장은 초기 불교 교학이 되어 있고 제3장은 초기 불교 수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앞이 표지입니다. 표지. 그죠? 표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 거기 보셔도 되고 맨 앞에 여기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일반에 대해서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일반적인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 불교의 교학, 세 번째는 초기 불교의 수행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목차 한번 펴보십시오. 3쪽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로 목차를 해서 쭉 몇 페이지 걸쳐서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제 불교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을 열고 그죠? 이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죠? 이 불교입니다. 불교.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네 종교가 뭐냐 하면은 불교다. 뭐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 대대로 불교다. 이런 게 해서 그죠? 불교라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묻게 됩니까? 어떤 게 불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불교냐? 이게 사실은 뭡니까? 제가 처음에 불교를 만나갖고요. 본격적으로 불교 대불련 때부터 그러죠. 1학년 때 됐는데 부산에 큰 스님들 지금도 막 그렇지만 한국에서 큰 스님들은 부산에 많이 계십니다. 부산 경남 이쪽이죠. 큰 스님들 법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불법 적적 대념이라죠, 그죠? 어떤 게 불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거 낳고 뭡니까? 일러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불교냐 이러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주장자를 탁 들고 그죠? 여기 와서 또 너무 이거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개성을 하면 쫙 읊죠, 그죠? 그죠? 그렇죠? 개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선생님들이 몇십 명 있다, 그죠?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선생님이 목탁, 작은 목탁인데, 큰 목탁이죠? 이걸 갖다 놓고, 뚝 치죠? 치면서 뭐합니까? 전부 한 5, 600명 합장하고, 그죠? 나무, 아미, 타불, 또도도도 하죠? 그러면 뭡니까? 와, 어린 마음, 야, 이제 불교, 이제 뭔지 가르쳐 주시는 모양인데,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딴 말씀 해핍니다. 그렇죠? 그 개성이 불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아무리 생각보다 지도 모르고, 지는 아는데 나는 모르고, 그죠? 지도 모르고, 나는 뭐, 이런 좀 곤란. 앞으로는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불교를 배웠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아마 중고등학교 때, 특히 대학교 때 큰 스님한테, 그죠? 스님들한테 불교를 배운 분들은 지금 제 식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교화부장에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그, 제일 중요한 질문을 다 하시면 어떤 게 법이냐? 그렇죠? 어떤 게 법입니까? 나무아미 타면 그게 법입니다. 제가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지네 말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바로죠. 진짜 좀 출가하기 전까지 2년 6개월 동안 좀 속된 말로 새가 빠지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죠. 그렇죠. 어떤 게 도냐 이랍니다. 그죠? 어떤 게 돕니까? 죄송합니다. 나무아미 타불 그게 도라고 저기죠. 그래서 출가해갖고도 저는 화두 때문에 출가했어요, 사실은. 하다 그죠. 큰 스님, 사묵 스님이라고 그죠. 그 노스님한테서 화두를 받았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화두를 받았는데, 화두를 받았는데, 그죠. 화두가 안 끊어졌어요. 한 달 동안. 거기 세상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젊었을 때 출가하는구나. 그래서 출가했어요. 그래서 선방 가려고 출가했는데, 그래서 출가해갖고 스님들한테 물어보고, 화두 때문에 출가했다는 스님, 나 그렇지, 아직까지 거의 못 만났어요. 어쨌든 좀, 이런 지 자랑은 앞으로만, 진짜, 경상도말 천지빛깔입니다. 예, 쫙 깔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 원장 스님이 뭐, 지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막, 제보고 지금, 그걸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도 생각, 그럼 어쨌든 그죠? 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래 들어와서 남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큰 스님들이 제시해 주신 그게 불교 근본입니다. 그렇죠? 어떤 게 불교냐? 어떤 게 법이냐? 어떤 게 도냐? 초기 불교에서도 이게 생명입니다. 맞죠? 초기 불교면 그렇습니까? 모든 불교의 생명입니다. 죠? 그래서 좀, 우리가 그죠?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불교냐? 어떤 게 불교입니까? 그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그거거든요. 큰 스님들한테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갖고 어떤 게 불교냐면 막 숨기 바쁩니다. 예. 혹시 자기한테 물어볼까 싶어갖고 이런 이야기도 다음에 또 제가 할 이야기 억수로 많아요. 생략합니다. 생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어떤 게 불교입니까? 불교가 뭡니까? 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은 뭡니까? 어떤 분이 부처님이냐? 부처님은 누구냐?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은 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 특히 불교 일반에는 그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분이 부처님이냐? 부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일장 초기 불교 일반에서는요. 부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앞부분은 그렇고 그럼 여기 중반 이후부터 2장 3장은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위대한 우리 성현의 혹은 성자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무슨 가르침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뭐 대학원 하든지 무슨 책이든지 하면은 그건 항상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실천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학이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법학이라든지 이쪽은 더욱더 그럽니다. 뭐가 가야 됩니까? 어떤 학문체계든 어떤 가치체계든 어떤 철학체계든 어떤 사상체계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체계를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측면이 있어야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론이 없이 어떤 그죠? 종교체계든 사상체계든 철학체계든 학문체계든 뭐든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론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종교나 이 사상이나 철학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은 요새는 전부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죠, 그죠? 저마이크로 뭘만 사갖고 입만 사라고 입만 살아갖고 그죠? 실천은 하나도 안 하고 실제로 제가 거든요. 깨어르기는 제가 우리 실상사에서 제 따라올 사람 전부 손발 다 들었어요. 제목 간섭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깨어릅니다. 요것만 떠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방에서 맨날 잠만 자고 그럽니다. 무조건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당연히 이론 체계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실천 체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도 당연히 이론 체계가 있고 실천 체계가 있습니다.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야, 나는 불교를 30-40년 했는데 불교에 내가 어떤 경전도 내가 많이 읽어봤는데 불교에 이론이란 말은 없고 실천이란 말 없더라. 맞죠? 경전에 이론이란 말이 있을까? 경전에 실천이란 말이 있을까? 없습니다. 예, 그럼 저 스님이 진짜 속된 말하면 구라친다. 이론 실천 없던데 이론 실천이 있다 한다 불교에. 예, 있습니다. 용어가 살짝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론을 뭐라 그럽니까? 예, 이론을 교학이라 그럽니다. 맞죠? 교학이라니까 되죠, 그죠? 원어도 다 있습니다. 파리아띠입니다. 파리아띠를 우리가 한글로 옮기면은 불교 중국에서 교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교학은 불교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실천은 뭡니까? 뭐를 실천합니까? 예, 수행이랍니다. 그 원어로는 빠다랍니다. 중국에서 수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론과 실천은 교학과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이론과 실천, 즉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입문이라는 이 교재를 만드는 여기에도 그죠? 제2장의 주제가 아까 처음에 봤죠, 그죠? 제2장의 주제가 뭡니까? 초기 불교의 교학이었죠. 제3장의 주제가 뭡니까? 초기 불교의 수행이죠, 그죠? 이래 생각하니까 이래 받아들이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죠, 그죠? 예, 그래도 안 들어온 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일하십시오. 이거는 있잖아요. 교학과 수행, 이거는 끝날 때까지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거 보자 이겁니다, 그죠? 예, 제 입에서 한 100번쯤 나가면은, 그죠? 귀에 인이 백이겠죠, 그죠? 제 그 전략이 그렇습니다. 야, 근데 저 똑똑한 사람만 사는 서울에 가서도 있잖아요. 희한한 게, 거의 불광사는 거의 몇 년 가서 합니다. 지금 10년째입니다. 가서 하면, 그죠? 불광사 신도를 하면 서울에서 잠실에, 그죠? 예, 정말로 한국에서는 그 신도, 교학, 이 수준은 한국에서 제일이라고 자부한 데거든요. 거기도 가서 있잖아요. 지난 1년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봄에만 가서 합니다. 가을에서 뭐 번역한다고 핑계대서 안 하고. 1년 지나가 봄에 가서 딱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서울인데도 그런 사람들, 요번에도 올라가면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죠. 이거 해갖고 뭐 서울대학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해갖고 뭐 사실 폐쇄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또 가서 계속 반복학습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뭐, 불교가 뭡니까? 이제는 의아, 나무아미타불, 이게 불교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불교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이론과 실천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론을 뭐랍니까? 우리는 교학이라고 합니다. 실천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뭐, 딴 불교도 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으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우리 대림스님 용기이죠. 청정도론에 보면은, 부타고사 스님은 교학의 주제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주제로 기본적으로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다 나옵니다. 교학의 주제 6가지가 뭡니까? 한자가 외우는 데는 참 좋습니다. 한자로 하면 딱 6자로 6가지 주제가 딱 요약이 되어버립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우리 청정도론에 나오는 순서대로 한자로 옮기면은 온처개근재연, 요 6가지입니다. 온처개근재연입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초기 불교의 교학에서는 이 주제를 온처개근재연, 요 6가지를 해서, 그죠? 이거를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쉽게 한글로 풀어서 핵심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서울대학교 시험 나오는 것만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매년 이거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래 하는 건 저거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화학을 잘 못해갖고요. 이과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을 잘 못해갖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 우리 학교 밑에 청산학원이 있었어요. 뭐 하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청산학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화학 제일 잘하는 분이 최우라는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 분들은 아마 아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우라는 그 선생님이 화학 잘한다고 막 그 찌라시 있잖아요. 그때, 그죠? 막 그래갖고 막 화학하면 막 최우이라고. 그러고, 야, 하도 그래갖고 한번 가서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로 있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쪽지 깨더라고요. 한 달 딱 끊어가고 한 달 들었는데 제 남자는 화학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쫙 이렇게 한번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강조한 게 뭡니까? 예? 뭐 해주고 요거는 서울대학 시험 나온다, 그죠? 요거는 몇 년도 서울대학 시험에 나왔다. 맨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그래 구라를 재밌게 한다고 구라를 좀 치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죠? 온처개근재연 이 6개 주제를 초기 불교의 교학이라는 제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장에서는 그럼 초기 불교의 수행은 뭐냐? 우리 그 상유자니까의 같은 여러 경에서는요, 초기 불교의 수행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37 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 뒤에 계속 나오고요. 처음에 오늘 일하고 다음에 계속 반복학습합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은 주제는 7가지입니다. 7가지 주제가 뭔가 하면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건 좀 길죠, 그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오늘만 해도 한 10번쯤 할 거고요. 다음에서, 그죠? 요 끝날 때까지 적어도 100번은 듣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서울 가서도 100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장류니까, 그죠? 없어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수행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7가지입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벌써 많이 익숙이 됐죠? 예. 익숙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예, 다음 시험들은 계속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불교 수행을 주제로 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게 우리 대승불교에서 사무량심을 하죠. 자비희사. 이건 대승불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물론 대승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 초기불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사무량심입니다. 우리 불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옮깁니다. 그 네 가지 마음가짐으로 자비희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 평온 이렇게 옮깁니다. 혹시 한글로 옮겨놓은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계속 한 100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초기불교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죠. 사마타 비파사나. 요새 불교하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대승불교만 하는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연세가 좀 40대, 30대로 내려가갖고 불교한다는 사람이 사마타 비파사나 모르면 전부 뭡니까? 간첩 취급받습니다. 간첩 취급 안 받으면은, 요런 말은 살짝 조심해야 되는데, 예. 돌, 취급받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거침없이 입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초기불교 대표적인 수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여기서 좀 다뤄놨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불교 수행하면 뭡니까? 개정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막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막은 대승불교에서만 강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초기불교 수행 체계를 딱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은 개정해, 사막이 됩니다. 개정해가 그죠?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배움, 이렇게 해서 그죠? 그 사막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런 주제를 여기다가 2장, 3장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하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온척예근재현 37보리분법.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초기불교는 이론과 실천이 있다. 오늘 처음 알았죠? 처음 알은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럼 이론이 뭐냐? 교학이다. 실천이 뭐냐? 수행이다. 그럼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 주제가 뭔데? 교학과 수행이 뭔데? 이러면 몰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 주제가 뭔데? 이러는데 나무아미타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죠? 진짜 요만 꼭 해야 돼서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그죠? 그럼 교학과 수행 주제가 뭔데? 예. 온척예근재현 37보리분법. 이러면 뭡니까? 옆에 도반들이 있잖아요. 전부 뭡니까? 와, 이러면 되죠. 이제 당장 오늘 이제 돌아가고 내일 낮에 있잖아요. 옆에 이제 절에 같이 다니는 친구분들 계시죠? 전화해갖고, 야, 근데 불교에, 니 절에 몇 년 된, 30년 된, 니 불교에 이론과 실천이 있는 줄 아나? 모르네? 이러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고, 니 맨날 절에 가서, 그것도 모르나? 이론과 실천이 있거든. 그걸 교학과 수행이란다. 그럼 니 교학의 주제가 뭔고 아나? 모릅니다. 수행의 주제가 뭔고 아나? 가나선 수행 아니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정도밖에 이야기 못 합니다. 그건 딱 하면 됩니까? 아이고, 그것도 모르지. 불교 교학과 수행 주제는 온척예근 37보리분법. 니 들어봤나? 못 들어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요. 우리 절에 가면 맨날 뭐 외웁니까? 반자신경 외우지요? 반자신경 외우지요? 네. 요새 한자로 외우다고 요새는 한글로 우리 조계종에서 번역해서, 그죠? 이제 그걸 해서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사에서는 전부 우리 조계종에서 번역한 이 한글 본 갖고 합니다. 말만 한글 버리지 반 이상이 한자입니다. 그 어쨌든 그죠? 거기 보면 있잖아요. 온처계제연이 맨날 나옵니다. 반야신경의 핵심 주제가 온처계제연의 공입니다. 온처계근재연, 온처계제연 하나만 다릅니다. 그것만 안 들있을 뿐입니다. 온처계제연의 공을 쓰라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온이 뭔가 하면, 그죠? 색, 수, 상, 행식. 색이 뭔데? 색까지는 그래도 물질이라 됩니다. 수가 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 하면, 그죠? 전부 소설인데, 왜냐면 제가 교화부장 하면서 후배들 들어오면 불교 교례한다고 그때 그래도 오는 해야 되는 줄 알아갖고요. 색수, 행식하고 한글로 뭐 해야 내가 뭘 했는 건 모르겠다. 전부 소설입니다. 특히 수는 있잖아요. 수는 요새는 그래도 많이 그게 됐어요. 초기불교 하는 바람에. 수가 뭡니까, 수가? 요새 말로. 받을 숫자.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받을 숫자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 요새는 느낌으로 번역합니다. 실제로 느낌입니다. 느낌 하면 잘 모르죠? 뭐 하면 합니까? 젊은 애들 머리에 팍 꽂혔다 합니까?
필이 팍 꼽혔다 이러지, 그죠? 젊은 사람들은 필이 팍 꼽혔다는 끝나 삐지요. 그 필이 바로 느낌이잖아요. 영어로 필 혹은 필링이 한글로 옮기면 느낌입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있잖아요. 외다나 혹은 이 수를 영어권에는 100% 옛날에는 센세이션이라고도 옮긴 경우가 드물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100% 필링으로 옮깁니다. 그 필링으로 옮기면 요새 뭡니까? 국민학생만 돼도 필링하면 느낌인 줄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자로 수에다가 갖춰놔니까 수를 갖고 느낌이라는 게 발상이 됩니까? 그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죠? 또라이 아니면은, 그죠?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전라도 말 나오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기본 주제이라면 뭡니까?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 교학과 수행하면 온척, 예건재현, 37보리분법. 요게 좀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정말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핵심만 있잖아요. 이제 오늘 첫날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합시다. 저는 온척, 예건재현, 37보리분법 갖고 제처럼 있잖아요.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찍어갖고 중요한 것만 해놓은 교리책 그 어디에도 못 봤습니다. 아, 이게 또 구라친 거 아니고 모르겠다. 예? 근데 어쨌든 좀 구체적인 거 보려면 제가 아까부터 요거 갖다 놨죠, 그죠? 왜 갖다 놨겠어요? 요거는, 요 책은 요약입니다. 요것도 제가 쓴 겁니다. 이건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최초로 나온, 이걸 뭡니까? 저술입니다. 저술, 그죠?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서, 이 책도 구분 게 요거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려면은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이 책을 다 보시고, 그죠? 우리 뭐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보시면, 그죠? 이야, 이걸 정말로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거면 딱 요약해 놨고 나는 거를 딱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요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2장과 3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래서 시간은 좀 됐는데, 그죠? 안 쉬면 욕되면, 그죠? 10분 쉬었다가 이제 1장 있잖아요. 1장의 핵심 부분하고 해서 1장에 오늘 한 반쯤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진도로 보면, 그죠? 반쯤 나가려는 건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한 10분 쉬었다가 또 열심히 1장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